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쇼펜하우어,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난 영상이 이제 뭐 아무런 그냥 말도 없이 읽다가 중간에 그냥 끝났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그거를 이제 돌려보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끝냈는지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다시 찍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은 영상이 중지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그냥 중지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가자면 이 체내에 흡수되는 영양물을 완전히 소화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음식이 위에 쌓이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음식의 화학적 힘을 이기고 분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힘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은 바로 위가 자신이 해야 되는 음식물 분해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거기에 쏟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음식물이 갖고 있었던 화학적 힘이라는 것은 그 음식도 이제 생존하고 성장하면서 저항하다 보니까 생긴 것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오니까 위는 즙을 뿜어내가지고 해로운 힘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소화작용 때문에 다른 우리 기관도 피곤해지고 소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막 졸리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억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느려지고 동작도 굼떠지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박테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기관의 승리도 싸움이 너무 가격하고 피로의 대가를 과하게 치르면 문제가 생기고 만다. 우리가 확보한 건강 상태는 결코 휴식의 상태가 아니다. 신체 조직에서는 지속되는 소강 상태는 없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노화와 병, 죽음의 힘 같은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몸의 모든 물질을 포섭해 장악하고 분해하려는 하위의 힘들과 싸워야 한다. 건강은 서로 대립하는 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테리아와 대항하는 면역 체계 혹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세포들의 복제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건강 자체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된 투쟁 상태인데 투쟁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만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늘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균형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다시 취약하고 병에 걸린 상태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유기체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가벼운 불균형만 생겨도 조직은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로가 오고 결정적인 어떤 병의 징후는 병의 징후는 없는데 왠지 여기저기가 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래서일 수 있다. 편안한 느낌은 건강이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것이 너무 자주 중단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는 우리 기관의 개념적 승리, 즉 객관화된 승리라고 보아야 한다. 몸의 즙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원리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단으로 다소 편하지 못한 상태가 수반되기는 하나 이것은 이러한 힘들이 잘 저항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우리 생명의 식물적인 부분은 즉 무위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약간의 고통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죠.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계속된 투쟁 신체 내부에서 그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존재나 기질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생명적인 차원에서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준다. 모든 활동은 더욱이 기분 좋은 활동까지도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아무리 성향이 이제 이 성향, 외향적인 엑스트로버트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상황에 노출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분 좋고 즐겁고 쾌활한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피로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해야 할 일 투성이다. 서로 대립하는 욕구들을 조정해가지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 이 그룹을 만들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서로 각자의 개성을 막 뿜어내죠.
그거에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게 아주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룹이 함께 하는 일인데도 혼자 하려고 뭐 욕심 부리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상석에 있고자 욕심 부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조정하면서 그룹 내의 무기력과도 싸워야 한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다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소강 상태 뭐 이런 것들이나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번 투쟁을 해야 한다면 항상 지칠 텐데 그 힘을 완전히 복구할 수가 있는가? 승리는 분명 자기 신뢰감을 되찾게 해가지고 개인을 재생시키는 기분 좋은 순간이다. 그러나 승리의 감정은 전투로 인한 피로를 잠시 잊게 해줄 뿐이다. 피로는 항상 행복감 아래 감추어져 있다. 피로는 아드레날린의 감소에 기인하는 동시에 다시 힘을 고취시킬 필요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피로가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피로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재충전을 해가지고 힘을 쌓아야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승리가 결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영구적인 승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또 취약한 상태, 결핍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탈진하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에도 지치고 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이르는 것이다. 투쟁하지 않고 이완된 상태에서 얻은 것은 쓴맛이거나 무기력하거나 무력한 맛일 수 있다. 그러니까 투쟁을 해가지고 뭔가 쟁취하면 뿌듯하고 막 환희가 몰려오긴 하는데 근데 또다시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정말 알베르 까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시포스와 똑같죠. 인간의 삶이. 그죠? 계속해서 그냥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저 높은 산으로. 근데 그 언덕으로 끌어올린 바위는 또 올라가자마자 그냥 바로 떨어져. 그럼 또다시 그 바위를 다시 낑낑거리면서 산 중턱, 산 정상 위로 또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이 시시포스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적 통찰을 통해서 이번 이제 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당신의 인생에서 성취한 크나큰 것들이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나? 그렇죠. 엄청난 투쟁이 있었지.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과 대항한 것인가? 두려움하고 대항했었고, 그죠? 가난하고도 싸웠고, 또 뭐하고 싸웠지? 인간과도 싸웠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나태함이라던가, 권태로움, 그리고, 게으름과도 싸웠고, 신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과도 싸웠던 거죠. 투쟁을 통해서 당신을 초월했다고,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뭐,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고 제 자신한테 증명하기도 했지만 최고의 모습은 아직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죠? 그리고 개인 간의 경쟁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항상 이롭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내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재수없게 미친놈을 만나가지고 운명이 뒤틀리거나 꼬여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든지 파산에 이른다든지 사기당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벌레 같은 새끼들은 잘 나가거나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불행으로 끌어내리려고 움직이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가치를 증명했다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를 또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생계와 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보세요. 단독자 보세요, 여러분. 가치를 증명을 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가치 증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롭다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가치를 증명해가지고 오히려 연예인들이라던가 유명인들이 사기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다른 이상한 불화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생계와 가난에
직면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죠, 사실상.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인 겁니다, 사실상. 그죠? 근데 다음 투쟁을 하기 전에 다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가질 뿐, 인생은 계속되는 투쟁이자 전쟁이자 도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그죠? 투쟁을 하기 전에 힘을 모으는 시간, 또 긴 시간 또 힘을 모았다가 다시 또 쏟아붓고 다시 또 퍼올렸다 쏟아붓고 하는 거죠. 최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다시 완전히 복구했는가? 사실 우리가 쉬어가지고 힘을 재충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복구했다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면은 이전에 쌓였던 피로가 다시 유발되거나 올라오거나 우리에게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어떤 그 피로를 상기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로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가? 충분히 남아있고 이 투쟁이 잠재적이거나 아니면은 뿌리 깊은 피로를 양산하지 않았나? 사실상 남들 위에 서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투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노동은 존나게 하는데 노동한 거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시원찮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이거나 훌륭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개망나니 양아치 쓰레기, 역 같은 새끼들이 오히려 성실한 사람들보다도 더 배부르게 등 따스하게 사는 상황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들 보면은 피로감이 몰려오죠.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생각만 해도.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피곤해져. 그죠? 근데 사실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비용이 더 나가는 사업. 그러니까는 적자라는 거죠, 인생은. 인생이 적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겠는가? 이미 뭐 알다마다 거의 뭐 알다마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세뇌됐지. 이게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그죠? 자, 그럼 이러한 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아니네. 여기 밑에 있네. 자, 승리는 항상 영원하고 결정적인가? 그렇지 않죠? 하등한 힘은 더 복잡하고 진화된 우등한 힘을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개념을 통해서. 이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유기체, 거대한 전체가 뭐예요? 작은 부분의 에러, 오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가 붕괴되거나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유기체의 숙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쇼펜하우어는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취약성, 그죠? 결함, 결핍, 허무함, 그죠? 그리고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기체의 나약함. 그리고 파스칼과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통찰, 깨달음, 어떤 모럴리스트적인 어떤 그러한 사유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우리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거를 돌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고 완전한 평온이라던가 안정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절대로 그것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왜? 유기체는 작은 부분에 의해서 하등한 것에 의해서 우등한 것이 박살날 수 있는 그 메커니즘, 그 선천적 메커니즘의 그 필연적 결과로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아 즐거운 시간, 뭐 애인과 만나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활동 따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기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조진 적이 있는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약속 같은 것들을 미안하지만 취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 나의 기분을 상대한테 전염시켜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까지도 기분을 망치게 만들면은 그거는 민폐잖아요. 그죠? 당신의 상위 감정, 우정이나 사랑, 참여, 연대, 배려 이러한 것들을 짜증, 신경질, 피로 같은 것들로 망친 적은 없는가? 이러한 일들이 어느 인간에게든 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뭐 한 달에 막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또 인생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은 덜 여유롭고 덜 사교적이고 덜 친절하며 덜 열정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은 저 새끼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본데, 좀 안 좋은 상황이 닥쳤나 본데 왜 그러지? 뭐 생리하는 날인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나? 누구랑 싸웠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죠.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딱 그런 상태에서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의사소통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지. 아, 이 자식이 뭔가 좀 사회적이지 못한 인간 같다. 좀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한 것 같다라는 게 얼굴에서 드러나겠죠. 뭐 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자주 느끼겠죠. 아, 이 새끼가 오늘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비협조적이지? 분명히 예전에는 전화 받을 때는 좋다고 만나서 협상하자고 했는데 왜 막상 협상하자고 하니까는 그날이 다가와가지고 얼굴 마주 보니까 이 새끼 갑자기 오늘 왜 이러지?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집에서 뭐 마누라랑 싸웠다든가 아니면 뭐 자식 새끼랑 싸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겠죠.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지 않나? 아,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를 하지 않는데도 상처를 존나 받는 것 같아요. 왜 상처를 받냐면 나랑 같은 인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단독자가. 인간관계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고슴도치의 삶 같지 않나? 정확합니다. 그냥 인간 이퀄 고슴도치인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그냥 뚫리는 거야. 살이 뚫리는 거라고. 구멍 뚫리는 거죠. 타자를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타자는 거꾸로 자기 가시를 돋우면서 스스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가가 버리면 개인의 공간을 침해할 정도로 그러면은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이어야만 살아남기가 수월한 동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고이즘이라던가 이기심이라던가 그런 성향 때문에 자의식 때문에 같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역겹고 아주 불편한 존재들인데 그렇다고 혼자서 뭔가를 다 성취해내기에는 결함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말 뭔가 필요악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의 미화도 없이 날 것 그대로. 자, 누군가가 당신을 알고 싶어서 당신에게 다가올 때 당신은 즉각 당신은 보호막을 치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뭔가 서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불편해.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얻어낼 게 없는데도 그냥 서스럼 없이 순수하게 다가온다? 요즘 세상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인간성의 어떤 회복과 그런 어떤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시대는 다 개박살 났고, 서로 등치고 차치고 해먹는 새끼들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런 인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온다?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뭔가 빨아먹을 게 있기 때문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저의 생각이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요. 뭐 아니다, 단독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세상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또 저에게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 시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뭐 인티제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자, 아무튼 그래서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적당하고 올바른 거리,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또 멀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맞죠. 정확하죠. 하지만 확실한 것을 쟁취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는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았나. 뭔가 내가 아쉬울 거 없고 확실한 것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을 때 뭔가 너무 냉정하고 냉소적이고 체계적이고 계산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근데 인간 본성입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내가 이로운 것을 얻어낼 수 없다면 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아무리 순수한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순수한 어떤 행복이라든가 즐거움, 어떤 유머러스함 같은 정서적 만족 같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옆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게 물질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들러붙어 있는 게 맞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세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어떤 조금의 이로움도 주지 않으면은 누가 섞여가지고 그 사람과 얽히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확실한 것을 쟁취해가지고 이거 했던 부분이네.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을 때 인간적인 온기를 잃고 계산적으로 다가가지 않나. 맞다. 우리는 항상 타자에 대항해가지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지 않은가. 매일 그렇죠. 매 순간.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그렇죠. 친척들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잖아. 너무 많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너무 많이 내 삶의 영역을 훼손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 치죠. 네가 아무리 내 형이든 내 동생이든 누나든 뭐든 간에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마라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삶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죠. 이거 다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따르면 개인의 어떤 감추어지고 억눌려져 있는 분노와 에고이즘, 그 기본적인 본질에서부터 파생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환상을 넘어서 보라라는, 조금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의미심장하다고 해야 되나? 좀 넘겨서 한 몇 초 정도 살펴보면 환상을 넘어서 보라 해가지고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보자. 고통의 원인은 즉 결국 마야의 베일이라고 할 수 있는 뭐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다. 그 방식은 표상으로서 의지가 만들어낸 표상으로서 덮여져 씌워져 있는 포장지라던가 커튼과 같은 건데 그것은 본질을 보는 것을 흐리게 만들고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과 윤기 나는 피부와 화장과 뭐 아이섀도우 뭐 볼터치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세포와 동맥과 정맥에 흐르는 여러 뭐 백혈구, 적혈구와 뭐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뭐 혈관과 이런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